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첼시를 나가서 잘 된 선수와 첼시를 나가서 잘 안 된 선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에서 잘 안 됐던가, 아니면 첼시에서 잘 됐지만 뭐 불화라든지 뭐 이적을 원해서 떠났다든지 이런 선수들을 한번 뽑아봤고요. 못한 선수 역시 뭐 첼시를 나가서, 첼시에선 잘했는데 나가서 못했던가, 첼시에서도 못하고 나가서도 못했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뭐 꼭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건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탑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라고는 하지만 잘된 선수 1명, 못된 선수 1명이기 때문에 6명을 알아볼 거고요. 논외로 1명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된 선수는 루카쿠, 안 된 선수는 루이스입니다. 잘된 선수 루카쿠부터 보시자면, 이적하게 된 이유가 자리를 원래 못 잡았어요. 웨스트브룸으로 임대 갔다 오기도 했고, 에버튼으로 임대 가기도 했고, 이렇게 임대를 전전하다가 결국 이제 디에고 코스타가 들어오면서 난 여기서 자리가 없겠구나 해서 이적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비드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램파드 체제가 들어서면서 자신의 주전 경쟁이 조금 약화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 램파드와의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봐서는 램파드가 뭐 주전 경쟁에서 조금 밀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무스타피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 영입이 필요했고, 더군다나 이제 에메리는 조금 베테랑 선수, 파리스 생제르맹에서 써봤던 다비드 루이스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적하게 됐습니다. 이적료만 먼저 놓고 보자 그러면 루카쿠 같은 경우에는 2,800만 파운드고요.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800만 파운드입니다. 루카쿠의 2,800만 파운드는 지금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죠. 왜냐면 맨유 이적할 때는 7,500만 파운드, 뭐 인터밀란으로 이적할 때도 1,0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싶지만, 에버튼 당시 팬들로서는 야, 이거 루카쿠한테 이렇게 큰 금액을 들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첼시가 파는 건 잘해요. 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정해진 선수다 보니까 떠나는 건 거의 확실시 됐고, 큰 금액을 받기는 무리인 선수였어요. 나이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800만 파운드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적하긴 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좀 큰 금액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바로 보시자면, 에버튼으로 이적하면서 루카쿠는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죠. EPL에서 되게 경쟁력 있는 공격수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러면서 맨유로 엄청난 금액으로 이적을 하면서 월클 공격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적료도 이적료지만 뭐 벨기에 대표팀, 그리고 맨유, 챔스 이런 곳에서 활약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높여갔고요. 인테르로 이적할 때도 1,000억이 넘는 돈을 호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거물 공격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첼시에 남았더라면 아무래도 유스 취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시 유스들은 그렇게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첼시가 유스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그 당시 루카쿠가 있을 때 유스들은 대개 남으면 기회를 많이 못 받고 망하든가 임대를 떠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루카쿠의 이적은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루이스 같은 경우에 이적하자마자 굉장히 부진하게 됩니다. 뭐 에메리가 경질되는데 수비 불안이 굉장히 큰 요인을 가져왔거든요. 에메리가 경질되는데 거기에 한 축을 맡기도 했고요. 실제로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퇴장이 되는 등 굉장히 불운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꺾이는 나이이기도 했고, 선수 자체가 단점으로 수비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견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가 수비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 예견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사리 체제에서 루이스는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였고, 콘테 감독 때도 좋은 옵션이었기 때문에 아스날에서는 잘 안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잘된 케이스는 모하마드 살라, 안 된 케이스는 디에고 코스타입니다. 살라부터 보시자 그러면 자리를 아예 못 잡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선이 되게 좋기도 했지만 자리를 못 잡고 그냥 빠르기만 한 쓰레기라는 표현을 받을 정도로 되게 엄청난 혹평을 받았었고,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좋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과의 불화, 그리고 AT로의 이제 복귀, 이른바 향수병이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면서 굉장히 안 좋게 끝냈죠. 콘테 감독과도 안 좋게 끝났고, 첼시랑도 되게 안 좋게 끝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들로 통해서 이적하게 됩니다. 이적료만 놓고 보시자면 살라는 1,500만 유로, 디에고 코스타는 6,000만 유로입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판 거죠. 올 때보다도 큰 금액으로 팔았기 때문에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잘했고 팔 때도 좋은 금액으로 팔았기 때문에 첼시가 손해본 케이스냐고 봤을 땐 손해본 케이스는 아니지만, 디에고 코스타는 나가서 잘 안 된 케이스입니다. 디에고 코스타부터 보겠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뭐 AT가 큰 기대를 했어요. 1월에
그때 당시 AT가 징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월에나 데뷔가 되는 선수를 6천만 유로나 주고 살 정도로 AT에서도 잘했고 첼시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분명 오면 잘할 것이다 했지만 글쎄요, 이제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랑 이적설이 뜰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 골만 넣으라고, 그 정도 활약만 하라고 그렇게 큰 금액을 지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외적으로도 뭐 8경기 징계를 받는 등, 그리고 허리 부상, 뭐 불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팀 내 잡음을 잘 일으키는 그런 선수가 되어버려서 이적 후 잘 안 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살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됐죠. 그냥 잘 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됐죠. 피오렌티나로 가서 재능을 보이고 로마로 가서 그 재능을 꽃피우고 리버풀로 와서 만개를 해버리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적하자마자 득점왕 32골을 넣으면서 이적하자마자 득점왕을 먹어버리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가 없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살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탑 1은요 2명을 뽑았어요. 잘된 케이스엔 2명을 뽑았고 안 된 케이스엔 1명을 뽑았는데, 잘된 케이스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케빈 데브라이너하고 아르엔 로벤을 뽑았거든요. 안 된 케이스에는 아자르가 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부터 보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선은 오스카, 아자르, 윌리안 등등 굉장히 좋은 이선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이선이 공격수보다도 골을 많이 넣을 때니까 이선이 첼시의 공격을 이끈다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는 큰 기회를 못 받았고요. 사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준 거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가진 재능에 비해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데브라이너 역시 이적하고 나서 뭐 볼프스부르크 때도 이 첼시에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제 얘기할 정도로 재능에 비해 기회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위해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드림클럽이 레알인 게 이제 거의 공표되다시피 됐고, 레알 이적설이 이적하기 3, 4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뭐 레알로 가고 싶다, 레알하고 합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1년 남은 상황에서 첼시도 팔아야 되고 아자르 역시 떠날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이적하게 됩니다. 아르엔 로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적 후 인터뷰를 보면 첼시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무리뉴 감독 역시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첼시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몸으로 부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올 때 활약은 좋았습니다. 로벤이 활약은 좋았지만 유리몸으로 날리는 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첼시 역시 팔아야 되는 선수가 됐고, 로벤 역시 기회를 많이 못 받으니까 떠나야 되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로벤 역시 뭐 출전 시간을 위해서 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적료를 보면 케빈 데브라이너는 2천만 유로, 아자르는 1억 파운드, 로벤은 2,400만 파운드입니다. 로벤만 놓고 보셔도 2,400만 파운드가 450억이거든요. 그 당시 환율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은 거죠. 당시 금액으로 치면 거의 뭐 탑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레알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레알이 갈라티코를 하겠다고 막 그럴 때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페그렌이 조금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로벤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이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세 선수를 놓고 보자면 결과론적으로 로벤하고 데브라이너는 잘된 케이스입니다. 데브라이너부터 보시자 그러면 맨시티 합류하고 나서는 유럽을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거듭나게 되죠. 맨시티가 이제 EPL 강호, 그리고 EPL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펩 가르디올라를 만나면서는 거의 이제 황태자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감아서 도움하는 능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게 올 시즌에도 있거든요. 레알전을 보시면 거의 혼자 이 레알 진영을 소위 말하는 부셔버리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사촌의 땅 같은 선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르엔 로벤 같은 경우에도 뭐 레알에서도 잘했고 페그리니가 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적을 하게 됐잖아요. 뭐 미넨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로벨이라는 걸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리베리 그리고 로벤이 뭐 좌우에서 이 양날개로 미넨이라는 거함을 이끌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미넨의 로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거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둘 다. 로벤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도 곧잘 했는데 유리몸만 아니었으면 남았을 거거든요. 그래도 나가서 잘된 케이스에 1위에 놀 만큼 굉장히 좋은 선수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자르는요, 아직까지 평가를 딱 내릴 수는 없죠. 이적을 한 것도 아니고 레알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뭐 한 시즌 망하고 다음 시즌 터지는 선수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마르코스 알론소가 있겠죠. 우리 쪽으로 보면 마르코스 알론소가 있겠죠. 3백을 딱 전환하면서 4백일 때는 굉장히 안 좋다가 3백으로 딱 전환하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술 혹은 팀의 감독 그리고 자신의 경기 기량 이런 거에 따라 확 바뀔 때가 있는데, 아자르는 현재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첼시에서 나간 선수 중에서는 거의 내노라 할 정도로 1위에 놀 만큼 망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적료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에 비해 절반 이상을 부상으로 날려버렸거든요. 시간을 거의 모든 시간을 부상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아자르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 카카보다도 이적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아자르는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첼시에서 나간 선수가 망한 케이스로는 1위지 않나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아자르를 최초로 에이스를 놓아준 케이스거든요. 첼시가 엔간하면 로만 시대 이후로는 에이스를 놔주진 않습니다. 뭐 디에고 코스타처럼 나갈 때는 대체자를 구하는데 징계도 있었고, 아자르 같은 팀 내 거의 유일한 에이스를 내보낸 게 처음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자르가 더 눈에 띄고 더 크게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자르는 첼시로 나가서 망한 케이스 중에는 1위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론은 첼시가 되게 잘 판다. 나가서 잘 된 선수도 그 당시 가격으로는 잘 받았고, 망해서 나간 사람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고, 첼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에당 아자르 같은 경우에도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파운드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런 장사 수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